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시대가 되었습니다. 2기 트럼프 시대가 되었는데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요? 그건 그동안 우리 주류 언론들이 프레임을 짜놨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갇혀서 야, 트럼프 되면 진짜 큰일 난다 라고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트럼프의 2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초대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진짜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쪽박이 좋습니까? 초대박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초대박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쪽박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법, 사법, 행정부 다 장악했습니다. 슈퍼 스트롱맨으로 돌아온 트럼프인데요. 일단 하원, 상원 다 과반 확보했죠. 그리고 여기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9명 중에서 6명이 친트럼프예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전부 다 장악했으니까 민주주의 삼권 분립, 이 삼권 분립에서 전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자신의 이 친트럼프 계열로 채워버렸으니까 정말 황제나 다름없다, 그 권력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기 트럼프 때는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제동 걸고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이 2기 트럼프는 의회 상하원 그리고 이 사법까지 전부 다 장악하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지금 파워가 세겠습니까? 1기 트럼프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또 발전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끌고 올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저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초대박이 되는 겁니다. 자, 일제히 시작된 주류 언론의 트럼프 재앙론 선동이죠. 한국, 우리 진짜 큰일 났나? KBS, 관세 1000% 언급한 트럼프, 경제정책 방향은? 아니, 트럼프가 언제 관세 1000% 이야기했습니까? 관세 1000%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언제냐? 1기 트럼프 때 중국에 대해서 관세 1000%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그때 중국하고 관세 전쟁할 때 그렇게 했던 건데 관세 1000% 언급한 트럼프. 마치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KBS라는 데가 이런 짓을 하고 있죠. YTN, 한국 표적 현실이 됐다. 폭풍의 시대 맞는 동맹. 이건 한국을 표적한 게 아니라 트럼프는 전 세계의 모든 동맹에게 니들도 다 국방비 더 올려라. 왜 우리 미국만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5% 4%씩 쓰냐. 니들도 같이 쓰자. 이런 건데 마치 한국만 표적이 됐다라고 지금 오도하고 있죠. 트럼프 다 멈춰 세울 것이다. 수출, 산업, 노란불 깜빡. 참 기가 차죠. JTBC 여기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언론이니까 당선되는 순간 대재앙 공포. 한국이 더 위태로운 이유. 기가 막힙니다. 자, 지난 여름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 한국 좋아하는데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너무 다른 세계 어디보다 우리를 더 나쁘게 표현한다. 가짜뉴스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짜뉴스가 밝혀지면 그들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고, 그리고는 밝혀지더라도 그걸 정정하지 않는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이 트럼프의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한글로 지금 썸네일 만들어내면 모를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죠. 이런 걸 KBS 같은 데서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나라 망치는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가 찹니다. 자,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대트럼프 정답이에요. 제가 우리 국방TV를 통해서 24년 1월 14일 그리고 24년 7월 21일 두 번에 걸쳐서 트럼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난다. 라는 걸 두 번이나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의 유력한 국가들이 현직, 전직, 국가 원수급, 총리나 대통령급, 현직 대통령 아니면 전직 대통령, 현직 총리, 전직 총리 이런 사람들을 트럼프 캠프, 플로리다 쪽으로 보내서 트럼프와 직접 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도 보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외교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현재 미국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그냥 일축을 해버렸죠.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정치인들, 순수 정치인들이 예측이 불가능하죠. 앞에서는 정말 뭐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해놓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고, 이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비즈니스맨들은 대가를, 자,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주세요. 오케이 하면 딱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과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과한 요구, 그게 뭐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제시를 해놓고 이렇게 낮추어서 좁혀가는 것이 협상 아니겠습니까? 100억 달러 방위 분담금 한다고 진짜 100억 받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만큼 올려줄 테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뭐 해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맨 마인드가 강한 사람은 예측이 가능해요. 왜? 우리가 주는 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왜? 계산이 되니까. 바이든처럼 앞에서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하고 아주 그냥 애매모호한 정치적 수사, 무슨 이 문법 책에도 안 나오는 희한한 말들 다 나열해서 들어보면 다 좋은 말 같은데 실제로는 답도 없는 이야기, 이런 거 해놓고 나중에는 책임 싹 빼고 안 들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 해줄게, 오케이, 그 대신 니들도 얼마 내, 이게 더 깔끔한 거 아닙니까? 저는 훨씬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번 트럼프의 대선 공약 그리고 공화당 정강 정책을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 전략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경제, 안보 두 가지 정도를 보면, 자, 안보를 통한 경제 안정, 전쟁을 종식하고 힘의 평화를 유지하겠다. 전쟁을 자꾸 하니까 이게 경제가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니까 식량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 뭐 등등 해서 이 원자재 제한되고 천연가스 안 나오고 하니까 연료가, 석유 가격이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상황. 중동에서 이스라엘 전쟁하고 이란과 미사일 주고받고 하니까 석유 가격 오르고 뭐 이런 것들.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또 뭐 TSMC 박살나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 오를 거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이 돼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니까 이게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통해서 전쟁을 다 억제해서 경제 안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뭐 제 생각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 해방을 하겠다. 지금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뭐 탄소 중립이다 뭐다 하면서 셰일가스 못 뽑게 하고 막 해서 석유 가격 올리는데 셰일가스 그냥 다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석유 가격 안정시키겠다, 이런 거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 강화, 뭐 지금 뭐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인정 안 하겠고, 만약에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기업 감세,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 그리고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자꾸 미국에 적자만 이렇게 야기시키는데 똑같이 하자, 적자, 니들도 더 많이 수입해라, 이제 이런 겁니다. 무역망, 중국 배제 및 공급망 차단, 중국 완전히 고립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폐지하고 필수 재화 수입을 차단시켜버리고 중국 자본의 미국 진출을 금지시키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중국을 완전히 그냥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버리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보는 군사력 강화 및 현대화를 통한 억제력 정비. 지금 뭐 오바마 8년 그리고 바이든 4년 이때 이 12년 보내면서 미 해군력, 공군력 완전히 박살났죠. 그리고 미 전략무기, 러시아나 중국은 다타도 미사일, 신형 미사일들 마구마구 만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거 못 만들고 있죠. 지금 있는 미국의 ICBM, SLBM 전부 20세기 거예요. 그것도 냉전시대 때 거예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21세기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성능 좋죠.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전쟁 종식과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 차단. 3차 세계대전은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하는 거, 발트 3국 침공하는 거, 그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거, 대만 침공하면서 주한미군 참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거, 이런 게 이제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다 이거죠. 그런데 미국이 힘이 아주 강하면 감히 그런 거 하겠냐라는 건데,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완전히 미국 군사력을 다운시켜 놔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빨리 단시간에 끌어올리겠다 이겁니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 투자 의무화. 지금 이 유럽의 나토들은 GDP 대비 국방비를 뭐 한 1% 안팎 이 정도만 써왔죠. 그런데 이제 1기 트럼프 때는 그 2%로 올려라 GDP 대비 했는데 지금 뭐 전쟁 발발하고 하는 거 보니까 2% 가지고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3.5% 4% 쓰는데 니들도 3%는 써라. 자 이건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너 성격으로 재정립. 우리가 이 정도 쓰니까 니들도 써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GDP 대비 3%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리 한국에게 어떤 요구를 할까? 뭐 상식적인 동맹 요구를 할 텐데 답은 나와 있어요. 7월 15일 날, 24년 7월 15일 날 엘버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 지금 이제 2기 트럼프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냐? 이 외교 정책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 바꿀 것이다 라고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협정은 상식적이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것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 이게 상호 호혜적인 것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야지 한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되는 거 이거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데 1기 행정부 때 2년이나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2기 트럼프 때는 국무장관 거의 뭐 1순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한국에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 자, 그 기여는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능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섞어서 돈을 좀 다운시키고 또 어떤 그 몸을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국무장관 1순위가 이런 소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우리 정책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청구서는 탁 날아올 텐데 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 약속대로 니들도 해라 그 말이에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54년 8월 8일 날 체결한 이 조약의 제2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도 이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GDP 대비 국방비를 2.3% 정도 집행을 합니다. 내년에. 그런데 미국은 3.5% 이상을 써요.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트럼프는 더 쓰겠다 이거예요. 그럼 니들도 더 써라 이 말입니다. 왜? 같이 하자 이거죠. 그리고 3조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자,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 그러니까 미군이 대만을 도와주러 들어갈 때 중국군이 미군을 공격하죠. 그러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공격받는데 그러면 한국군도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조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대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선언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더 격화될 이제 신냉전 체제 명확해졌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그 조약에 의해서 파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불량 국가들이 한 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편이냐? 북한 편은 확실해졌는데 그럼 걔들이 우리 편이냐? 이거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죠? 아니죠. 우리 편은 제도적으로 명확하죠?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은 또 어디입니까? 나토, 일본 이런 데입니다. 우리 편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친구의 친구가 우리 편이고 적의 친구는 적이죠. 자, 그래서 공급망 재편에 협력하라. 경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데 한국도 참여하라 이겁니다. 명확한 거죠.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봉쇄에 참여하라. 그리고 영내 세력 균형에 기여하라. 지금 이 영내, 그러니까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그리고 필리핀, 대만,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협조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참여하고 있는데 같은 동맹인데 왜 한국은 안 하냐. 니들도 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게 너무나 지극히 계산되는 요구죠. 그래서 저대로 하기 싫으니까 트럼프가 되면 재앙이다 뭐다고 하지만 너무나 뻔한 제안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입장만 정리하면 되죠. 입장 정리. 자, 저 말 안 듣고 우리는 그냥 뭐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하고 같이 살면 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럴 수는 없다. 그냥 박쥐처럼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트럼프는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래도 미국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디커플링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조금 애매해요.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히 최측근 안보 책사인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이 두 분의 케미가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시대와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이명박 정부 때도 거의 뭐 이 안보 분야는 김태효 이 안보실 제1차장이 그때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 이런 거 하면서 완전히 그냥 최고 수장이었어요. 외교, 국방을 그냥 쥐고 다 흔들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1967년 2월생인데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 4, 5살 정도 후배예요. 뭐 학교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분의 부친이 검찰 최고위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연이 있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서초동에 윤석열 대통령 그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대통령 되기 전 그냥 검찰 신분일 때도 아버지가 검찰, 그리고 같은 아파트, 뭐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형님 동생으로 지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아주 훌륭한 조합이 있다면 이게 좋은 쪽으로 발현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시대와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드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그 다음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화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화 직후에 대국민 담화할 때 내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오전 8시경쯤에서 12분 통화를 했고 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 말은 대중국 포위 전략 같이 하자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오물쓰레기 풍선 보낸 거 7,000번이나 보냈다. 북한이. 국민들이 하여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GPS 교란이라든지 ICBM, SRBM 마구잡이로 쏜다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더니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 얘기를 하자고 말했다. 자, 북한 관련한 이야기 좀 많이 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 재임 동안 한미일 간의 협력을 잘 다져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캠프 데이비드 이 3국 이 협력체제 한미일이죠. 이거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계속 이제 노력해서 만든 실무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적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하고 손잡은 거 트럼프가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다 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체제의 제일 핵심은 확장 억제, 상시 제공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의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자고 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월 23일 이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이제 확장 억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미국의 핵우산에는 단 한순간도 공백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1년 동안 미국과 협의, 대화한 것이다. 미국의 핵능력이 늘 한반도에 배정되어 있다고 문건으로 약속했다. 어떤 미국 대통령이 와도 이를 바꾸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 보면 잠수함이 한 척 있어요. 이게 플로리다함이라는 건데 SSGN, 그러니까 순항미사일 원잠입니다. 이게 750일이나 작전했다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24년 10월 19일 날 입항을 하면서. 자, 그러면 750일이면 2년 넘게 작전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수리도 한 번 안 하고.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잠수함이 부족해요. 이건 한 대 가지고 인도태평양 전 지역을 지금 한 척 가지고 2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담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략 핵잠수함, 핵미사일 탑재한 SSBN 이거 12척을 가지고 6척씩 나누어서 대서양 하나, 태평양 하나 해서 한 척씩을 돌립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돌리고 수리하고 한 척 가지고 인도양과 중동까지죠. 태평양을 다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그냥 박아놓을 고정 배치할 거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냥 잠수함이니까 거기 있었다 라고 하면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이를 바꾸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이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은 트럼프 집권 후에 한국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피아식별 해야죠. 중국이 우리 편이냐? 미국이 우리 편이냐? 어느 게 우리 편입니까? 미국이죠. 또 어느 나라가 우리 편이 됐을 때 더 이익입니까? 미국이죠. 그러면 경제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해야 되죠. 즉 중국과 디커플링 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TSMC, 이 TSMC 대만이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삼성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죠. TSMC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해서 당선되면 조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미국하고 잘 하면 삼성이 부활할 수도 있죠. 안보 부분 당연히 미국 하자는 대로 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당신네들 하자라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 즉 돈 좀 더 내주면 니들은 뭐 해줄래? 이거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비 증강해야 돼요. 2025년 예상 GDP가 우리 2.4% 성장한다고 봤을 때 1조 9,147억 달러가 돼요. 그런데 25년 국방비는 442억 달러입니다. GDP 대비 2.3%, 61조 원이에요. 자, 그런데 트럼프는 GDP 대비 3%를 써라. 동맹국들 다 그렇게 해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80조 원 정도로 돼요. 지금보다 18조 원 정도 더 써야 되는 거죠. 18조 원 정도 더. 그거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병사들 200만 원 월급 준다고 하면서 이 부사관, 장교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그냥 마구마구 지금 군문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 확 더해줘서 한 3, 4조 원 쓰고 나머지 15조 원을 이제 전력 증강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하는 와중에 자, 우리 핵잠수함 만들게. 그리고 핵무장 우리 하자. 우리의 핵이 당신네들이 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돈 더 쓸게. 그렇지만 우리 이만큼은 못 쓴다. 이만큼 더 쓰고 그 대신 이만큼 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국방부에 돌려서 국방 예산을 이만큼 더 쓸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 예산 이만큼 더 쓸 테니까 이거 어떻게 니들 다 주냐? 니들이 다 이만큼 다 지금 쓰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만큼 쓰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다 이만큼 줄게. 그 대신 나머지 이만큼은 우리가 국방 예산 쓴다. 그 대신 우리 핵무장 하자. 핵 개발할게. 그리고 핵 재처리 할게. 우리 지금 방패장에 쌓아놓을 데도 없다 이제는. 그거 우리 좀 재처리 좀 하자.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하자. 이런 걸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것을 해주면서 그걸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앞으로 누대에 걸쳐서 강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죠. 그래서 한국은 정말 잭팟 그리고 쪽박의 기로에 서 있다.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결단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지금 뭐 지지도 17% 떨어지니까 암울하죠. 그거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안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위상을 보여주고 결과를 내는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do your part. 이거 네 할 일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우리 한국은 할 일을 안 해왔어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돈 더 쓰고 그리고 미국이 방위분담금 이만큼 내라고 하는 거 그거 이만큼 더 주고 이만큼은 국방비로 돌려서 핵 개발하고 핵잠수함 만들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항공모함도 만들고 해서 우리 항공모함 가지고 남중국이 같이 순찰 돌아줄게. 항공모함 있으려고 하면 핵잠수함이 호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핵잠수함 호위 없이 항공모함이 어떻게 밖에 나가냐. 그리고 핵잠수함 우리도 만들고 그거 다 니들 거 아니냐 결국. 중국 포위하는 전략으로 우리 핵무기도 우리가 만들게. 해낼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는 이 트럼프 시대와는 좀 결이 다른 외교 안보 라인을 면모일신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한번 같이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